이번 시간에는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최근 엄청난 분노의 폭등을 하고 있죠. 이노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실적 발표 이후에 갑자기 떨어졌어요. 갑자기 떨어지더니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95달러이던 주가가 30달러대 중반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이제 9월 들어가지고 단숨에 이걸 전부 다 메꾸고 정고점을 돌파해버리는 그런 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멤버십 영상에서도 5월 30일, 최근에 이제 7월 30일, 그다음에 9월 5일 날 추천을 드렸었고요. 추천 후에 5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에 총 두 번의 대시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배열 상태에서의 장기 시세, 그다음에 하락 후에 역배열 돌파 시세, 이 두 가지 시세가 눈에 띄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말에 이제 빼꼼히 캔들이 얼굴을 내밀 때 그때 한번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게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파동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세 하락 이후에 다시 또 상승을 했는데요. 아마 요 지점에서 추천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노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엔지니어링 회사고요. 시총이 18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죠. 스몰캡에 속하고요. 일평균 거래 대금도 1.5억 달러 정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무제표 보시면은 매출과 이익이 동반 성장 중이에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흑자 전환 이후에도 수익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작은데요. 시총이 작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노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매출처를 다변화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차트 히스토리를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좀 복잡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말에 이때였죠. 이제 역배열 상태에 꽤 오랫동안 두 달 동안 잠겨져 있었는데요. 요건 이제 그 2월 중순까지 70달러 최고점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2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는 시장이 많이 빠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중순부터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얼굴을 빼꼼히 내미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평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온다는 것은 이전에 매물을 전부 소화해서 최근에 물렸던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21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전선이 형성이 되는데요. 본전선 위로 올라와서 가볍게 캔들이 움직여야지만 서핑을 타듯이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는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분기 수익이 예상치를 45%나 상회를 했어요. 그리고 분기 매출도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매출이 거의 80%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갑자기 급락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일날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개파락을 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하지만 이후로도 한 달 동안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했는데 '아 왜 빠지는 거지?'라고 인제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뉴스를 찾아봐도 별다른 뉴스가 없어요. 하지만 인제 거의 40% 가까이 빠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아마 손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인제 9월 달 들어 가지고 이런 뉴스가 나오죠. 최근 25 년의 매출 성장률 전망을 약 45%로 상향 조정했다는 겁니다. 요거 인제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의 성장 모멘텀과 최상위 기술 고객사들의 신규 계약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런 걸 인제 회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후에 주가는 이렇게 언제 빠졌냐는 듯이 폭등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결국에는 '이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범위는 가이던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컨센서스, 뭐 가이던스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컨센서스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아 이 회사는 곧 갈 것 같은데. 얘네 갈 것 같은데. 얘네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인제 추측이죠. 예측이죠. 그리고 인제 가이던스라는 거는 회사 측에서 이제 보통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멘텀 때문에 이 목표까지 갈 겁니다.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념의 차이는 어 구형과 선고의 차이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검사가 구형을 했다고 해서 형이 확정되는 거는 아니죠. 근데 일반적으로 판사가 선고를 하게 되면 형이 확정이 돼서 그 형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가이던스라는 것을
어떤 불가역적인 선고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역적이라는 거는 빠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또는 매출 목표, 수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걸 확실한 거라고 믿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좋은 비교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오라클 요 세 종목들이 최근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실적은 엔비디아가 제일 좋았죠. 엔비디아가 제일 좋았지만은 엔비디아는 가질 않았어요. 상승을 못 했단 말이죠.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은 특히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별로 좋게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가이던스 한마디에 당일 30%가 뛰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전체 주가 상승에 있어서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가이던스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뉴스를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왜 떨어지고 있는지, 뭐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뉴스를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때 이제 펀더멘털 훼손에 준하는 하락 모멘텀이 아닌 이상 이건 다시 회복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일종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봤고요. 일종의 공식이죠, 이런 거는.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 비슷하게 찍고서 대박형을 만들고 그다음에 계단형 캔들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거의 높은 확률로 상승이 지속이 된다. 추가적인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봉을 보셔도요. 주봉상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년 5 월부터 저점을 잇는 직선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 이제 시점인데요. 이렇게 쭉 하나의 직선이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선이죠. 그래서 이 선에 맞을 때마다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한 달 정도 큰 조정을 받았지만 여기서 인제 반등이 나온다면은 요건 진짜 시그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그널이라면 상승 초입이라면 2-3일 정도 조정을 또 받고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강하게 모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 매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 3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손은 눈보다 빠르다.'라고 하죠. 그것처럼 이제 차트는 뉴스보다 빠르다라는 거예요. 최근 하락 후에 상승 흐름에서 특별한 뉴스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트는 역사상 단기 최대 변동성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 대박 플러스 계단이 나온다면은 여지없이 상승이다라는 거예요. 뉴스에 너무 의존할 게 아니라 차트에서 시그널을 주면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뉴스 없이 빠지는 것은 오히려 기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어차피 최후에는 펀더멘털로 회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뭐 무슨 매매 기법이 굉장히 많죠.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가치 투자로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펀더멘털 훼손이 없는데 왜 겁을 내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단 10%만 빠져도 굉장히 공포에 질리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은 이걸 보시면요. 50 대에서 지금 30 대로 빠졌거든요. 그럼 40%가 빠진 거예요, 40%가. 하지만 이제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복이 되고 정고점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요런 사례를 우리가 머릿속에 반드시 각인을 시켜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바로 수익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매수 상태에서는 절대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간 추세선 기준 분명히 과매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전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고점과 전저점이 되겠죠. 저점과 고점 이렇게 있는 선을 만든 다음에 그 중간에 추세선을 그어 보면요. 이렇게 지금 현재는 과매수 상태에 이미 진입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샀던 사람들 아니면 그전에 샀던 사람들이 팔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 물량을 받아줘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 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인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도 요 시점에서도 요 선은 그어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준이 되는 3 가지 포인트가 이미 차트에 찍혀 있기 때문에 요 3 가지 선을 우리가 그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선에서는 우리가
좋은 캔들 패턴이 나왔고 중간 추세선의 하단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을 해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도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시세가 다 분출이 되고 나서 '내가 여기 들어가서 도대체 얼마를 몇 퍼센트를 먹을 것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별다른 뉴스나 임팩트 있는 수주 소식 없이 회사 가이던스 한마디에 올라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는 현실적인 사고, 그리고 냉정한 액션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매매 교훈 한번 체크를 해 봤고요. 오늘은 이제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분노의 5연속 폭등이 나왔던 이노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